를 선언합니다. 최준구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 시간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30일 주식 양도 확약서가 포함된 주주참여 공문을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 공문이 잘못됐다라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어떠한 조치들이 있을 거며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병원 건인데요. 조성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장수 시장님의 주요 공약들이 약간씩 이제 문제가 생기고 딜레이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아주대 병원 건립이 종합의료시설 용지 12,000평에 산업용지 13,000평을 개발을 하고 산업용지 개발 이익을 1,000억을 이것도 이제 그 국제학교랑 비슷한 구조인데요. 사업 구조인데 1,000억을 병원 건립에 내놓고 브레인시티 PFV가 1,000억을 보태서 병원을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보기에 세 가지 문제가 저는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물가 상승으로 병원을 200억에 지을 수 있을 것인가? 2,000억에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산업용지에 현지에 계획된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1,000억이라는 지원금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 풀 수 있는 것들 규제들을 풀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으로 수도권의 병원을 짓기 어려워졌다라는 것인데 아마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보건소의 의견으로는 아주대학교는 평택은 예외이다라고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정부 시책인데 보건소가 정부와 협의를 해서 확인한 내용인지 아니면 보건소의 분석에 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금 수도권의 병원을 짓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질의해서 답변을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았고요. 보건소에서 질의를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협의하셔서 예, 그 질의 답변서를 좀 예, 알겠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아주대 병원 계획대로 절차 시기에 맞춰 지을 수 있겠습니까? 늦어질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설계 기간 안에 있고 지식산업센터가 최근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들, 자재 가격이 오른 상황들은 힘든 상황입니다만 설계라든가 요 순서 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고요.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현재까지는 있다. 하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쪽에서 요구하는 개선 사항들이 얼마나 빨리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좀 기간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긴 시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집 하나를 짓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이러한 이유에서 늦어진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시민들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이 답답해 하기 전에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신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도시과의 강소형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스마트 도시과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각 과의 업무 부서들과 이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이제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내용과 이제 부서 추진 사업 내용이
약간 디테일한 면에서 좀 부딪히는 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페트 수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 그 내용이 좀 생각이 나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페트 수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소형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에는 제 분쇄하고 소각하는 소각로를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분쇄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담당과인 자원수산과에서는 이거를 압축해서 모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 강소형 스마트 조성 사업에는 이미 기업체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이 포함돼서 본인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담당 과에서는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걸 어떻게 절충을 합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원수환과하고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은 분쇄해서 소각하는 거로 이제 설계는 그렇게 돼 있고 자원수환과는 분쇄하는 거는 불가다. 왜 그러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제 페트병 같은 경우는 설탕 성분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게 분쇄를 하다 보면 이 분쇄액이 달라붙는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고장률이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지금 스마트 사업이 6월 말까지 용역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용역업 지금 그 시공하고 우리가 그 용역하고 있는 업체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을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얘기가 된다면 그거를 국토부에서 변경을 해서 할까 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 업체는 본인들이 이제 분쇄하고 소각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와서 이제 그 너네가 계속 이 사업을 하려면 압축 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업체가 끼든가 약간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서. 그러고 이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스마트 치과가 전체 과를 상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의견을 취합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사업을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자원수환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상의를 했었고, 그래서 자원수환과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업체에서도 한번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이런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을 지금 용역사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지금 거기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조율해 주시고요. 예. 도시철도 과장님 최근에 UAM 관련돼서 출장 네.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지제역 환승센터에 국토부에서 10억의 국비를 받았고 거기에 이제 UAM이 설치되는 것으로 기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차 이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UAM 평택에 도입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25년도 상용화 하겠다고 서울에서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갔다 온 바로는 아직 어렵다. 그리고 저희 평택도 사실상 지금 현재는 너무 이르다. 이제 근데 어떻게든 담긴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담기는 저희가 이제 장기 계획으로 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제역에 그 뭐 버티 허브를 만들 수는 없고요. 이제 도심권에다 허브를 만드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UAM도 기술적으로 좀 더 발전이 돼야 된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그 갔다 온 바로는 미국도
현재 목표는 28년도입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금 당장 UAM을 띄우겠다 이거는 사실상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그 FA 승인도 다 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토부에서도 기준이 어느 정도 이제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예상은 2030년 이후 돼야 될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28년도 그 저기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가 28년도를 목표로 네, 30년 목표로 현재는 28년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TX 네. 개통하고 이제 시기를 저희가 맞추려고 하는 건데, 땡기려고 노력을 하고 예, 계시는 근데 중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재정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민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는 조금 더 늦어질 것이다. 예. 아니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기지 주변 한 10km 가까이 드론을 못 띄우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획정돼 아, 있어서 그거는 이 이제 상황이 잘 맞는지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회랑에 대한 부분을 용역하고 계시죠. 별도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회랑 용역을 하는 그 참여자들이 다 조종사 그다음에 관제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대에서 띄우는 이제 전투기나 이제 헬기하고 우리가 띄우는 향후에 이제 띄워야 될 UAM하고는 이제 항로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얻었고요. 물론 이제 미군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그 부분을 이제. 근데 이제 그 저희가 미국을 가면서도 거기서도 이제 회랑에 대한 부분을 거기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전투기하고 뭐 헬리콥터하고 저희 UAM은 이제 뜨는 상공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항로를 만드는 거는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제 결론은 저희가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론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서 인프라를 깔아놓는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잘 미래지향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하 의원님 그 질의를 어떻게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정했다 하시겠습니까? 네? 왜 의원님 편하신 대로? 그러면 10분 정해할까요?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